안녕하세요. 소방시험 준비하시는데, 그 소화설비 파트가 좀 어렵다고요? 네, 보내주신 자료, 특히 제4장, 소화설비 부분 저희가 깊이 파고들어서 시험에 꼭 나올 핵심만 딱 정리해드릴게요. 좀 복잡한 규정들 같이 한번 쉽게 풀어봐요. 네, 반갑습니다. 소화설비. 이거 사실 화재 초기에 정말 중요하잖아요. 시험에서도 그래서 중요하게 다루고요. 오늘은 그 옥내 소화전부터 시작해서 CO2, 할로겐 화합물, 분말 소화설비까지 각 설비의 전기 제어 시스템이랑 주요 설치 기준, 특히 시험에 자주 나오는 규정들 중심으로 한번 보죠.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내용들을 명확히 짚어드릴게요. 좋습니다. 그럼 가장 기본이라는 옥내 소화전부터 볼까요? 이게 뭐랄까 기본인데도 전원 공급이나 표시 등 기준 같은 게 좀 세세하더라고요. 시험에선 어떤 걸 좀 주의해야 할까요? 네.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기본이지만 정확히 알아야 하죠. 전원은 일단 상용 전원, 그러니까 평소 쓰는 전기가 있고요. 정전 대비해서 비상전원, 자가 발전 설비나 축전지 설비 같은 거요. 이걸 갖춰야 해요. 비상전원이요? 그 용량 기준 같은 것도 있나요? 네, 있죠. 최소 20분 이상은 작동할 수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이 전원들은 반드시 전용 배선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전용 배선이요? 그건 왜죠? 혹시 화재 때 다른 설비에 문제가 생겨서 전원이 차단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소화전 전원은 독립적으로 안전하게 공급되어야 한다는 거죠. 신뢰성이 중요하니까요. 아하, 그렇군요. 전용 배선. 표시등 기전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건 좀 더 자세히 알려주시겠어요? 네, 표시등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위치 표시등하고 기동 표시등이 있어요. 위치 표시등은 그 소화전 함 바로 위에 달아서 여기 소화전이 있다 알려주는 적색등이고요. 멀리서도 잘 보이게. 그렇죠. 부착면에서 15도 이상 각도에서도 보이고 또 10m 떨어진 거리에서도 식별이 가능해야 해요. 적색등으로요. 10m요? 꽤 구체적이네요. 그럼 기동 표시등은요? 기동 표시등은 이제 펌프가 돌고 있는지, 즉 작동 중인지를 보여주는 적색등인데 보통 함 내부나 아니면 바로 옆에 설치하죠. 그렇군요. 그런데 이 표시등 자체에 대한 기준도 있나요? 내구성이라든지? 네.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적색등들은 전격 전압의 130% 전압으로 24시간 연속 켜놔도 변형되거나 파손되거나 하는 문제가 없어야 한다는 기준이 있습니다. 내구성 시험 기준이죠. 130% 전압으로 24시간이요? 와, 꽤 빡빡한데요. 그렇죠. 실제 현장에서는 전압이 좀 불안정할 수도 있고 비상발전기 가동 시에 순간적으로 과전압이 걸릴 수도 있으니까 그런 상황까지 고려한 기준이에요. 그만큼 중요한 등이라는 거죠. 이런 구체적인 수치, 시험에 나오기 딱 좋습니다. 네, 꼭 기억해야겠네요. 다음은 CO2 소화 설비로 넘어가 볼까요? 이게 질식 소화 방식이라서 좀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제어나 기동장치 기준이 더 엄격할 것 같은데요. 정확히 보셨어요. 그래서 자동식 기동장치라도 반드시 수동으로도 조작이 가능해야 하고요. 특히 이제 저장 용기가 좀 많을 때, 그러니까 7병 이상일 경우에는요. 확실한 작동을 위해서 최소 2병 이상의 전자개방 밸브를 달아야 합니다. 하나가 고장나도 다른 하나가 작동하도록요. 7병 이상일 때 2병 이상이요? 안전을 위한 거군요. 제어반 같은 건 어디에 설치해야 하나요? 제어반이나 화재 표시반은 당연히 화재나 진동, 습기, 부식 이런 영향이 적고 또 점검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해야겠죠. 기본적인 사항이고요. 여기서 그 교차 회로 방식이라는 게 나오던데 이게 시험에 자주 나온다고 들었어요.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교차 회로 방식.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오작동 방지를 위한 핵심 안전장치라고 보시면 돼요. 오작동 방지요? 네. 그러니까 하나의 방호구역 안에 감지기 회로를 하나만 두는 게 아니라 2개 이상 설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지기 하나가 먼지나 습기 때문에 잘못 작동해도 바로 소화약재가 방출되지 않고요. 인접한 서로 다른 회로에 감지기 2개 이상이 동시에 화재를 감지했을 때만 그때 비로소 소화설비가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감지기 2개가 진짜 불이야 하고 동시에 외쳐야만 움직이는 거군요. 그렇죠. 일종의 이중 확인 시스템인 셈이죠. 비싼 소화약재가 허무하게 터지거나 또 CO2 같은 경우는 인명피해 우려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안전장치가 필수적인 거죠. 그럼 이 교차회로 방식은 CO2 설비에만 적용되나요?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CO2 말고도 할로겐 화합물 소화 설비, 분말 소화 설비, 그리고 스프링클러 중에서는 준비 작동식이나 일제 살수식, 또 청정 소화약제 설비처럼 오작동했을 때 피해가 클 수 있는 설비들에 주로 적용돼요.
이 적용 대상 설비들을 묶어서 기억해 두시는 게 시험에 유리합니다. 단골 문제예요. 알겠습니다. 적용 설비들 꼭 외워야겠네요. 음향 경보 기준도 있던데요? 네, CO2나 한론 설비 같은 가스계 소화 설비는 음향 경보가 약재가 방출되기 시작한 후에도 최소 1분 이상은 계속 울려야 해요. 대피 시간을 충분히 주기 위해서죠. 그리고 그 경보 장치, 확성기 같은 거요. 그건 방호 구역 내 어디서든 수평거리 25m 이내에 도달하도록 설치해야 하고요. 1분 이상 경보 25m 이내.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할로겐 화합물 소화 설비는 CO2랑 비슷한 점이 많겠네요? 관리 방식이? 네, 기본적인 원리나 교차회로 방식 적용, 음향 경보 기준, 1분 이상 25m 이하 이런 건 비슷합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 있어요. 바로 방출 표시 등하고 사이렌의 역할과 설치 위치예요. 아, 그게 다르다고요? 어떻게 다른가요? 방출 표시 등은요, 방호구역 바깥에 설치합니다. 문 같은 곳에요. 그래서 안에 약재가 방출됐으니까 들어가지 마시오 하고 외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리는 용도예요. 아, 바깥에 설치해서 출입 금지 신호군요. 그럼 사이렌은요? 사이렌은 반대로 방호구역 안에 설치해요. 그래서 화재가 나거나 약재가 방출될 거라는 걸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시끄럽게 알려서 빨리 대피하세요 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와, 명확하네요. 사이렌은 내부 사람 대피용, 방출 표시 등은 외부 사람 진입 방지용. 역할 분담이 확실하군요. 바로 그겁니다. 시험에서 이 둘의 위치나 목적을 바꿔서 묻는 경우가 많으니 확실히 구분해 두셔야 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분말 소화 설비 볼까요? 이건 가루를 뿜는 거니까 그 압력이 중요하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가압용 가스 용기가 필요하죠. 이 분말 약재를 밀어내는 힘이 필요하니까요. 그렇죠. 여기서 기억하실 점은 이 가압용 가스 용기를 3병 이상 설치할 때는 2개 이상의 용기에 전자개방 밸브를 부착해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오, 아까 CO2는 7병 이상일 때 2개 이상이었는데 분말은 3병 이상일 때 2개 이상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기준이 달라요. CO2는 7병 기준, 분말은 3병 기준. 이 차이를 비교해서 암기해 두시면 아주 좋습니다. 시험에 내기 좋은 포인트죠. 그리고 가압용이나 추가압용 가스로는 보통 질소나 이산화탄소를 사용하고요. 와,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해주신 내용들 진짜 핵심만 쏙쏙 뽑아주셨네요. 옥내 소화전 표시 등 기준부터 교차회로 방식의 원리랑 적용 설비들, 그리고 각 소화 설비별 전자개방 밸브 설치 기준 같은 그 세세한 숫자들까지 확실히 정리가 되는 느낌입니다. 네. 오늘 다룬 내용들이 소화설비 파트에서는 정말 기본이면서도 핵심적인 내용들입니다. 특히 제가 강조했던 설비별 숫자 기준들 있죠. 용기 개수라든지 시간, 거리 같은 거요. 그리고 작동 방식의 차이점들, 이런 걸 정확히 암기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조금만 더 힘내셔서 꼭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그냥 궁금해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만약에 이 복잡한 소화 설비들이 실제 화재 현장에서 오작동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꼭 작동해야 하는데 안 되면 어떡하죠? 어떤 안전장치나 대응 절차가 따로 있을까요? 오늘 다룬 자료에는 명확히 나와 있진 않은 것 같지만 실제 안전관리 측면에서는 중요한 문제일 것 같아서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